경기 인천에 사는 70대 송남순 할머니는 오늘 근처에 사는 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송씨 할머니는 딸의 집에 거의 방문하지 않지만 요 며칠 혼자 사는 딸이 연락이 잘 안 돼서 급하게 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씨의 딸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 일찍이 독립한 상태였는데 송씨는 그런 손주에게 엄마랑 연락되냐고 물어봤지만 바빴는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송씨 할머니는 딸이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눌렀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자 송씨는 무서웠습니다. 주말인데다 날도 덥고 해서 딸이 밖으로 나갈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송씨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송씨의 딸은 송씨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뭐야, 집에 있었어? 걱정했잖아.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해요. 요새 일이 좀 바쁘고 정신이 좀 없어서.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휴대전화 볼 시간도 없어? 너 어떻게 됐을까봐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던 참이었다. 좀 늦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그래도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삶이 영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에요. 나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나처럼 살진 않을 텐데.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고 정리가 안 되니 바쁘기만 바쁘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너는 지금 뭘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빼기? 어떤 걸 빼요? 송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거지. 그게 물건이든 마음이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안 그래도 요새 뭔가 일을 더 하거나 물건을 하나씩 더 사거나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엄마 말 듣고 보니 요새는 내 인생에서 더하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생 말년에는 좀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간 말년이 비참해질 것 같아요. 너도 50대잖아. 이제는 불필요한 걸 빼거나 줄여야 할 때야. 그러면 엄마, 뭘 빼야 좋을지 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줄여야 할 것 딱 5가지 정도만 알려줄게. 너무 많이 알려주면 머리 아프니까. 딱 좋아요.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건 뭐예요? 우선 첫 번째는 지출이야. 말년은 지출이 결정한다는 말 들어봤어? 여기 너네 집 들어올 때도 택배 상자 보이고 지금 이 거실에도 안 뜯은 택배 상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 다 쓰려고 산 거 맞아? 쓸 생각으로 샀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자주 쓸 것 같지는 않고 귀찮아서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말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두가 알겠지만 돈이야. 돈 없으면 가족이 돌봐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도 돈 없는 부모보다 돈 있는 부모한테 잘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돈을 지키려면 지출을 잘 통제해야 돼. 네가 버는 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잖아. 지금 너도 회사 다니니까 월급은 고정이니 돈을 지키려면 지출 관리가 필수야. 한 달에 돈 빠져나갈 때마다 어디서 빠져나가는 돈인지는 알고 있어? 알아서 빠지겠지 하고 따로 확인하진 않아요. 의외로 너처럼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뭐 때문에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걸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해지도 하지 않고 몇 년째 계속 내는 사람도 엄마 주변에 있어.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돈 빠져나가는 것들 있잖아. 정기결제라고 하나? 거기서 지금 너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찾아서 해지를 해버리는 게 좋아.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송씨의 딸은 엄마의 말대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통장에서 뭐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돈이 빠져나간 목록을 보면서 당황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분명 돈은 빠져나갔는데 뭐 때문에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1만 4,900원? 내가 최근에 10만 원 이상 결제한 게 뭐가 있지? 최근에 산 것도 기억 못하냐? 매달 2만 원, 그리고 15,000원씩 빠지는 게 있네. 이건 뭐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디서 쓴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송 씨의 딸은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국 알아냈는데 그것은 지금은 쓰지도 보지도 않고 빠져나가고만 있던 돈들이었습니다. 송 씨의 딸은 이용도 안 하면서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2만 원씩 해당 회사에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쓰지도 않았는데 1년 다 해서 20만 원 넘게 냈네.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11만 원 결제된 건 저기 박스에 있는 물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환불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된 거라 환불이 안 될 것 같은데. 얘야, 너 얼른 저 택배 물건 중에 안 쓰는 거는 환불해라.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부랴부랴 안 쓸 것 같은 물건들을 환불 처리했습니다. 송 씨가 고른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지출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최저생활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살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고 부부가 살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유튜브나 뉴스에 평균 금액이 나오지만 이런 평균 금액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저생활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집이 있고 누군가는 월세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취미가 아주 많고 또 누군가는 취미가 있어도 별로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식을 즐겨 하지만 또 누군가는 자기가 값싼 재료들을 골라 혼자 요리해 먹어도 아주 만족스러워 합니다. 이렇듯 모두에게 필요한 노후 최저 생활비는 다 다른데 남들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시간을 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넉넉하게 최저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선에서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연금과 목돈으로 최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은퇴하고 최저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크게는 식비, 집이 월세라면 주거비, 취미 생활에 필요한 돈, 차가 있다면 자동차 유지 비용,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병원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꼭 시간을 내서 은퇴 후 나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될지 계산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지출 줄이는 거를 실천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송 씨의 딸은 웃으며 송 씨에게 다음으로 줄이면 좋은 것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줄이면 좋은 거는 설탕이야.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는 돈이라고 했지. 그 다음은 뭐겠어? 건강? 맞아. 노후에는 돈이랑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까 돈은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줄이면 좋아. 너 단 거 많이 먹지 않아?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난 단 게 너무 땡겨요. 너 얼마 전에 당뇨 검사 받지 않았어? 아직은 괜찮대요. 그래도 신경 써야지. 아까 냉장고 보니까 콜라랑 음료수가 한가득이던데. 그거 다 제로 칼로리예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아요? 제로 음료도 오래 마시면 몸에 해롭고 조기 사망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말이야.
칼로리가 제로니까 많이 마셔도 되겠지 해서 많이 먹다가는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거야. 송씨 할머니가 고른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제로 음료처럼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은 특히나 노화와 질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나이가 들어 뇌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김필남 교수님과 정영 교수님의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속에 축적된 당이 뇌막의 변성과 기능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설탕과 더불어 녹말도 함께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녹말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여러 개의 포도당이 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결합된 다당류라고 합니다. 이런 설탕과 녹말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혈당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해내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모든 노화 관련된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탕을 끊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거나 두통, 메스꺼움 및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입냄새도 줄고 무기력증과 예민함, 조울증 등의 감정 변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 이상이 지나면 기력이 증가하고 체중 감소로 인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백해무익한 설탕은 나이 들어 줄여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한 번에 끊기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끊어볼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딸은 어제 먹다 남은 도넛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봐도 너네 집은 불필요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홈쇼핑에서 신기한 물건 나오면 사는 버릇 아직 못 고쳤어? 딸은 엄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 들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정리는 필수야. TV에서 집안에 물건으로 꽉꽉 채운 사람들 못 봤어? 물건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저장 강박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일단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상황을 피하는 거야. 네가 사려는 물건이 반드시 사야 되는 물건인지 집안에 비슷한 쓰임을 하는 다른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따져봐야 돼. 그리고 버리는 게 힘들면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버려봐. 엄마 집은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내가 왜 집을 깔끔하게 해놓는 줄 알아? 살아있을 때 정리해야 니네가 내 물건들 치우느라 고생 안 할 거잖아. 나중에 손주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비워두는 게 좋아. 송씨 할머니가 딸에게 줄이라고 조언한 세 번째는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프라이팬도 자주 쓰는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컵도 제일 나에게 맞는 컵을 주로 애용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물건의 양을 줄이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고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들 집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 정도의 물건을 놔둬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필요한 양의 물건들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으로 수납 제품을 꼽았습니다. 수납 공간은 물건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납 공간이 빈 것보다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잘 들기도 하기 때문에 수납 제품은 그냥 안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바닥이나 의자에 막 쌓아둔 물건들은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 다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노년에 다치는 것만큼 말년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정리 전문가분들은 타이머를 켜놓고 그 시간 동안 물건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3분, 그 다음에는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금방 집이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씨의 딸은 송 씨의 말을 듣자마자 송 씨에게 5분만 있어 보라고 한 후 타이머를 켜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짧은 5분의 시간이었지만 생각보다 버릴 게 많았고 많이 깔끔해졌다는 사실에 송 씨와 송 씨의 딸 모두 놀랐습니다. 줄이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빨리 다음 줄여야 할 게 듣고 싶네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줄여야 할 게 꼭 물건만 있는 건 아니야.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맞아. 네 번째로 나이 들어 줄이면 좋은 것은 바로 나이 대접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나이 대접이요? 분리하면 어린 것이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지? 나도 전에 어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사람이랑 싸우는 거 본 적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자꾸 말할 때마다 나이도 어린 것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보기 싫더라. 근데 누구나 나이 대접은 받고 싶지 않을까요? 나이 대접 받으려면 자기가 나이에 맞게 행동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나이 대접을 해주지. 엄마도 사회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나이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부하 직원들이나 모임에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항상 그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가끔 나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존재했거든요. 조금 뻔한 말일 수 있지만 내가 맞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 아무래도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렇게 하나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괜히 가서 조언해줘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좋은 인상으로 다가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내 말이 100% 맞는 말도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뱉은 말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좋지.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잖아? 그 말 중에 허세 가득한 말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아 봐.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자세가 좋은 것 같아. 송 씨 할머니가 뽑은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나이 대접 받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독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대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이를 들먹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리하면 나이가 몇이냐, 넌 애비 애미도 없냐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나이를 들먹이는 사람은 나이값을 못하는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만약 젊은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이도 어린 개 같은 말을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무시를 당할 수 있으니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가끔 나이 얘기가 턱 밑까지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길 잘했네요. 나이 대접 바라는 것도 다 욕심이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잊지 않고 적어놔야겠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 5번째로는 뭐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송 씨 할머니는 조금 고민이 되는 듯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식이랑 만나는 횟수, 그리고 자식에게 하는 연락을 줄이는 게 좋아. 너 하루에 손주한테 전화 몇 번 하니?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손주 반응은 어때?
그냥 좀 귀찮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자식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나이 들면 제일 서운한 게 자식한테 서운한 거야. 이제 곧 결혼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 결혼해서는 특히나 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해. 엄마도 이걸 몰라서 너 결혼하고서도 전화 자주 하고 반찬 가져다 주고 했잖아. 그때 어땠어? 솔직히 조금 귀찮긴 했죠.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오히려 자식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반찬 싸줄 시간에 자기 할 거 하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아.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 엄마는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맞아. 자식한테서 오히려 멀어지려고 하니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 이게 한 번에 하는 건 쉽지 않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 엄마 가면 아들한테 또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참아야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말해준 5가지는 최대한 지켜볼게요. 그렇게 송 씨에 따른 엄마가 말해준 5가지를 조금씩 줄여가며 삶을 정리정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송 씨 할머니가 말하는 5가지. 첫째, 지출. 둘째, 설탕. 셋째,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 넷째, 나이 대접 받고 싶은 마음. 다섯째, 자식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 공감하시나요? 하지만 모든 것을 빼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어떤 것을 더해주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89세 할머니가 알려주는 나이 들수록 더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에게 도움되는 지혜들을 전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지혜 방송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나이 들어 더하면 좋은 첫 번째는 걷는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8,000보씩 걷다 보니 건강해졌지 뭐예요. 지금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강합니다. 아픈 곳 하나 없이 매일이 즐겁고 술도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내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50대에는 자궁근종을 앓았고 70대에는 위암으로 위에 반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서 치료를 위해 주사를 얼마나 맞아댔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걸었더니 어느새 통증도 사라지고 차있던 물도 전부 빠졌습니다. 70대와 비교하면 지금이 더 상태가 좋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활하는 집으로 이사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게 된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가끔 가다 산책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사 온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70살이 되니 도심을 달리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더군요. 그러면 자전거가 필요 없겠구나 싶어서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걷는 수밖에 없었죠. 산책은 물론이고 장을 볼 때도 태극권을 하러 오갈 때도 걸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어쩌다가 몇 번 버스를 타는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멀리 나갈 수도 없어서 전철도 탈 일이 없어 걷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집 근처 공원은 집에서 걸어가기 딱 좋은 거리에 있습니다. 왕복 4,000보, 공원을 한 바퀴 빙 돌면 7,500보입니다. 거기에 장을 보러 나가면 8,000보. 그래요. 매일 8,000보를 걷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걷기를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없게 된 뒤에는 걷겠다고 노력해봤자 어려울 테니까요. 여기저기 아픈 뒤에는 늦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나이 듦을 인정하고 가능한 일찍부터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걷기는 건강의 기본이에요. 걷지 않아서 걸을 수 없게 되고 운동을 안 해서 골절 신세를 면치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건이 없어 나가 걸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용건을 만들어서라도 걸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더하면 좋은 두 번째는 외모를 가꾸는 데 들이는 노력입니다. 매일 화장을 신경 써서 하는 건 아니지만 눈썹과 아이라인만은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으면 얼굴이 흐릿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힘이 없어져 멍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감추기 위해 그립니다. 89살에도 여전히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재미있잖아요. 하지만 주름이 깊어 아이라인이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눈 위가 울퉁불퉁하니 버석해집니다. 저는 펜슬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름이 갈수록 깊어져 그리기가 어려워져서 다음에는 액체로 된 얇은 것을 사용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계속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라인을 그리면 위화감이 생길 겁니다. 계속 안 하다 보면 얼굴에 어울리지 않고 낯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릅니다. 예전에는 다음 순서로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주름 사이에서 굳어져 버려 나이를 먹은 후로는 파운데이션을 치덕치덕 바르는 건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지금은 파운데이션이 아닌 루스 파우더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태극권이나 마작을 하러 갈 때뿐이라고 해도 너무 할머니스럽게 있는 것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이 정도는 합니다. 걷는 자세만 살짝 바꿔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만의 방법입니다만 아름답게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어진 흰 선이 있죠. 그 선 위를 곧은 자세로 걷습니다. 항상은 아니어도 가능하면 의식하며 걷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도 보도라인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걷는 자세와 방향이 자연스럽게 곧아집니다. 젊을 때부터 이어오던 방법으로 이유는 아름답게 걷고 싶어서였습니다. 뒷모습이라도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덕분에 지금도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습니다. 뒤에서 보면 절대로 노인처럼 안 보인다면서 말이죠.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우면야 좋겠지만 아무래도 앞모습까지는 무리니까요. 배에 힘을 준다거나 하는 어려운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등이 굽지 않도록 자세를 곧게 펼 뿐입니다. 몸이 아프면 등이 굽어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아서 자세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멋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부터 멋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멋을 내고 있어요. 그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이를테면 평소에 옷차림에 고운 색의 스카프나 숄을 매치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스카프나 숄은 캐시미어와 같은 고급 제품도 물론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제품을 어깨에 걸치거나 깔끔하게 목에 두릅니다. 방안도 되니 일석이조죠. 옷은 세일 코너에서 삽니다. 세일 코너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옷을 거의 사지 않아요. 태극권과 마작, 장을 보러 갈 때 말고는 입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집에서는 착용감이 뛰어나고 편안한 게 좋고요. 과거에는 줄곧 하이힐을 신은 터라 저는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무지외반증에 돌출된 엄지발가락 쪽 관절이 닿는 부분이 제일 먼저 닳아서 자칫하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원이 추천해준 무지외반증용 깔창을 신발 안에 넣어봤습니다. 쿠션이 좋아 착용감이 상당히 좋더군요. 모든 신발에 사용할 수 있고 세탁도 할 수 있어서 하나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목걸이나 귀걸이와 반지는 어쩌다 보니 늘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착용하면 한동안은 착용한 채로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곁엔장을 휘저을 때도 목욕할 때도 착용한 채로. 그래서 너무 큰 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잠시 외출할 때는 포인트가 될 만한 큼지막한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하지만요. 목걸이는 외국에 갔을 때 기념으로 사고는 했습니다. 액세서리는 딸에게 받은 선물도 많습니다.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케이스에 보관하고 착용 중인 액세서리가 질리면 이따금 바꿔 끼웁니다. 어디까지나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 기본입니다. 나이 들어 늘리면 좋은 세 번째는 울고 웃는 시간입니다.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일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벌써 20년도 더 된 옛날 옛적 일인데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 겨울 연가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 이병헌을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에 파이어 TV 스틱을 세팅하고 넷플릭스에도 가입하고 전부 직접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손자도 아주 좋아해서 드라마 이야기를 시작하면 신이 나서 한참 수다를 떨게 됩니다. 스카이캐슬 재밌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 중에서도 나빌레라는 정말로 추천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70살에 발레를 시작한 주인공과 23살 발레리노의 이야기로 누구든 좋아할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1화를 다 보고 2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건 별로라고 생각해 일단 멈췄습니다.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계속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결심했죠. 그러자 안 보고는 도저히 못 빼기겠더라고요. 대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 결과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병헌이 나올 때는 깜짝 놀랐죠. 넷플릭스로 보는 건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가끔 중국의 삼국지를 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50화 이상이라 단숨에 몰아볼 수 없어서 도중에 멈추고 다른 드라마를 보며 이것저것 즐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네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일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표정이 부족해지잖아요. 그걸 막는데 한몫해주고 있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늘리면 좋은 네 번째는 꽃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꽃이 있는 생활은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20대 때부터 꽃꽂이에 세계에 기웃거렸습니다. 옛날에는 바느질과 꽃꽂이가 시집가기 전 갖춰야 할 소양 중 하나였습니다. 그땐 의식을 못했는데 원래 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습은 즐거웠고요. 삼각으로 꽃기와 같은 기본만 익히고서 나머지는 제 방식대로 합니다. 아주 제멋대로 하고 있죠. 꽃 이름에 관해서도 무지합니다. 꽃 사진을 트위터에 올릴 때는 꽃 이름을 아이폰으로 검색한 다음 올리고 있습니다. 틀린 이름을 적으면 틀렸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사진으로 찍은 꽃을 검색하는 게 무척 쉽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외웠더니 트위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꽃 이름을 제법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이면 다 좋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는 자유 공간이 있어 주민이 각자 좋아하는 식물을 심고 있는데 거기서 한 그루 받아와 가꾸거나 동네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을 조금 꺾어와 작은 꽃병에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꽃병도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어요. 꽃병도 예뻐 보이면 다 좋습니다. 고물상에서 파는 것 중에 좀 좋다 싶으면 삽니다. 결코 비싼 것에는 손 떼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생일 축하 선물로 받은 것도 꽤 됩니다. 나이 들어 늘리면 좋은 마지막 5번째는 배움입니다. 저는 78살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한 건 78살 때의 일입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런던에 사는 외동딸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무료로 통화할 수 있어요 라고 한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통화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리고 좋아했던 동방신기의 유튜브를 보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맥을 사면 1년 수강료 9,800엔으로 1년간 컴퓨터 강좌를 마음껏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딸에게 들어 망설임 없이 맥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쭈뼛거리기 바빴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무척 즐겁더라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매일매일이 놀람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1대1 수업이어서 어떤 질문을 해도 멋진 젊은 선생님이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1대1 수업은 1시간, 그룹 수업은 2시간. 13인치의 노트북을 짊어지고 긴자까지 오가는 일은 고됐지만 거기서 사귄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백화점 옥상의 무료 휴식 공간에서 챙겨온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1년을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업을 더 들을 수 있어서 주 1회씩 3년을 다녔습니다. 뭐든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왔습니다. 사교 댄스에 빠진 적도 있고 꽃꽂이도 배워보고 마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딸을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언니가 하는 찻집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 영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찻집의 단골 손님에게 카탈로그를 건네며 영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금전적으로 감당이 안 돼 생활은 어렵고 고됐습니다. 아동 수당이 정말로 귀한 돈이었습니다. 원래 옷을 좋아하고 모양 내는 것에 관심이 있던 터라 50살부터 정년까지는 신랑, 신부의 의상 선택을 돕는 의상 코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계기로 그곳을 관두고 70살까지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의 호텔에서 의상 코디 일을 맡았습니다. 70살에 일을 관두고 나서도 한가롭게 지내지 못하고 이상하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별의 금화에서 등장인물이 수어를 쓰면서 수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당시 수어를 배우고 싶어 동네 구청에서 주최하는 수어 강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도 빼먹지 않고 3년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일상 대화 정도는 수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단지에도 농인 부부가 계셔서 그분들과 수어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다니는 성당에서 농인들의 통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제 지정석은 언제나 수어석입니다. 홀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면 거창하진 않아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매사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 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서 밀어낸 뒤 궁금하면 먼저 문을 열어 노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은 열릴 겁니다. 설령 물이었다고 해도 다른 문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친구와 같은 행운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즐겨라. 이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